예,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 시승해 갑니다. 오늘은 차가 별로 안 밀리네. 7시 20분인데. 그래 저는 오늘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차가 안 밀립니다. 어쨌든 트랙스는 가장 큰 화두가 역시 가격인데, 가격이 원래 좀 말이 많았잖아요. 고음에 잠시 떴다가 사라지고. 근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LS 가장 깡통이 2,052만원. 어저께 밤 11시인가? 저 메일이 왔어요. 보도자료 메일. 근데 엠바고는 오늘 아침 11시인가. 그래서 아마 다른 기자들이 SNS에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LS가 2,052만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싸죠. 그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차와 비교하면은 막 되게 싸다 그건 아닌데, 그동안 그 쉐보레의 행적을 보면은 잘 팔릴 만한 그 볼륨 모델은 좀 비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 트랙스 LS 깡통은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다. 그래서 이게 카탈로그 계속 보면은 LS도 그렇게 사양이 아주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보기 드물게, 쉐보레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상품성 및 또는 가격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 가격을 보니까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랑 그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안 나요. 그러니까 LS는 빼고 트레일 블레이저가 그게 프리미엄인가? 그부터 시작을 하니까 기본 가격이 2,50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LS는 빼고 비슷한 뭐 액티브나 RS 이걸로 비교해보면은 트레일 블레이저가 조금 비싸요. 조금. 그 정도 가격 차이면은 뭐 거의 뭐 비슷하다 같다 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같은 브랜드 안에서 대략 비슷한 성격의 비슷한 사이즈의 차를 이렇게 두 개를 운영을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손해가 아닌가, 잡아먹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회사의 라인업에서 보면은 트레일 블레이저가 트랙스보다 위급이고요. 그러니까 트랙스가 새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도 가격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조금 높고요. 2,000달러? 가장 베이스 프라이스로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국내에서도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조금 싸게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북미만큼의 그 가격 차이는 아니네요. RS랑 액티브랑 이렇게 딱 보면은 뭐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그리고 어저께 저 돌아오면서 트랙스도 봤어요. 어저께 그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승 코스 점검하느라고 그 액티브, 그게 액티브 전용 색상인데 밝은 약간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쾌변 색깔. 근데 그 색깔이 어저께 보니까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 트랙스랑. 그러니까 검은색은 전형적인 쉐보레의 느낌이고, 다른 색상은 조금 좀 덜 어울리고, 그래서 그 밝은 그 쾌변 색상이 트랙스한테는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어쨌든 뒤태를 보니까 생각보다 사진은 좀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차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되게 넓어 보이는 디자인으로 뒤를 디자인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도 차가 더 크긴 하지만 얼핏 보면은 저거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위급이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급이 낮으면 차도 좀 보통 작은 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차가 더 크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니 이러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과도기적인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 엔트리가 나왔으니까 그럼 트레일 블레이저의 뭐 다음 또는 부분 배경 때는 이제 차를 더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엔진이나 변속기 보면은 이제 차급이 있긴 하죠. 트레일 블레이저는 1.35고 사실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트랙스는 1.2고 같은 3기통. 그리고 변속기도 결정적으로 쟤는 9단, 트랙스는 6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6단 변속기가 소위 말해서 좀 사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워트레인에서 이제 급 차이가 나긴 합니다. 저 어저께 실내도 잠깐 봤는데, 이런 식이면은 실내 내장재가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이제 확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RS 타서 잠깐 보니까 뭐 아주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애초에 뭐 RS도 뭐 저 트레일 블레이저도 썩 내장재가 좋은 건 아니어서, 오히려 이게
최근에 나온 신차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약간 좀 더 세련된 뭐 그런 맛도 있긴 해요. 어쨌든 오늘 시승해서 차를 타보면은 대략적으로 가늠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현대기아랑 달리 저 한 차에 두 매체예요. 한 차에 두 매체니까 이제 기본 두 명이고, 막 촬영 있으면 4명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승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긴 한데, 근데 또 운이 좋으면 혼자 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저 시승회에 또 노쇼가 있거든. 노쇼.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운이 좋으면은 혼자 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엠바고도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엠바고가 있어요. 왜 맨 처음에 보내는 메일에 거기에 엠바고가 없으면 보통 엠바고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 없었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어저께 오후에 엠바고가 있다 또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문자가 왔어요. 금요일날 엠바고가 오전 6시. 아니 오전 6시는 뭐야 세상에. 너무 그 대놓고 그 일간지들 조간에 맞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기본 가격이 2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대략 뭐 한 셀토스 2.0 요런 차들과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략 예상한 가격이죠. 애초에 급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최대로 쳐도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슷한 가격인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은 대략 뭐 예상한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트랙스가 이제 차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게 XM3랑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사이즈의 차가 XM3. 그러니까 이게 휠베이스가 붙어해서 다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크고, 그러니까 요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즘에 소형 SUV가 이게 워낙 많아서, 차 이쪽에 있는데 워낙 많아서 동급이 정확히 무슨 차인지 또는 되게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비슷한 차가 XM3입니다. 아 차를 또 다 집어넣어놨네. 차가 밖에 있어야 되는데 차가 밖에 없고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찍 오는 보람이 없습니다. 일찍 오는 보람이 없어. 밖에 있어야 찍는데. 방금 RS랑 액티브랑 검은색, 빨간색 서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쾌변색이 예쁘군요. 빨간색은 저기 보통의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좀 와인빛 나는 그 색깔이어서, 야 여기 아침에 오니까 차가 이렇게 없구나. 오늘 시승 출발이 9B홀입니다. 9B홀. 여기가 9홀 B니까 바로 여기다가 세워야 되겠군요. 가장 가까운 곳. 예, 이로써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트랙스 크로스오버 촬영 끝났습니다. 저 이번에 트랙스 시승기는 주행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캠코더 고장났어요. 아 진짜 캠코더가 왜 또 시승회 때 고장나냐.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됐거든요. 근데 가면서 저 도착해서 이거 확인해보니까 이거 액정이 안 켜져요. 액정이 안 켜져. 합정역에 가서 빌려올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SLR 렌트에서. 아 귀찮은데 근데 아 귀찮은 걸 떠나서 그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해요. 이제 오후 세션 저거용으로 참고자료용으로 네. 이열승차감 참고자료용으로. 생각보다 이열승차감이 괜찮네. 생각보다. 아 운전 잘한다. 네, 운전 잘하네 진짜. 네. 운전 잘해. 예, 트랙스 크로스오버 시승회 끝나고 돌아갑니다. 제가 아까 올 때 성격이 좀 겹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과도기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승을 하고 나니까 물론 이게 지금 과도기 같긴 하지만 차 자체를 떠나서 트랙스를 시승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만약에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랑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그러면 뭘 골라야 되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둘이 지금 상당 부분 좀 많이 겹쳐서. 그렇다고 뭐 트레일 블레이저가 트랙스에 비해서 뭐 엔진이 뭐 되게 빠르다거나 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지어 지금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트랙스는 국내에서만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명명이 됐고, 미국에서는 트랙스로 팔리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존의 트레일 블레이저랑 좀 성격을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붙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 자체로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최신 모델이어서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쓴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그 급에서는 안 들어가는 그 편의 장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게 괜찮네. 심지어는 이제 가격도 잘 나왔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가격이 2,052만 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잠시 유출된 거 있잖아요. 그 가격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담당에서 물어봤거든요. 예, 그게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전산상의 실수로 그게 딱 그 무슨 특정 주소를 입력을 해야 나오는 건데 어떻게 또 그게 노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도 잘 좀 이해는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충전 좀 하고 갈게요. 충전. 지금 배터리가 55%라서 마침 이 근처에 온 김에 여기서 이피트에서 충전 좀 하고 가겠습니다. 55에서 80이면은 금방 되겠죠. 그래서 위급으로 분류되는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교했을 때 이제 빠지는 부분이 내장재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장재가 이게 얼핏 보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도어 트림 문 열어서 이렇게 햇빛 비추면은 거기서 그때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내장재가. 그리고 엔진 차이 나고 변속기 차이 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와, 그래도 여기 자리 한 대가 있네. 이거 EV9 아닌가? 지금 이거 EV9 제가 지금 방금 충전 끝난 것 같은데. EV9이구나. 예, 충전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속도가 잘 나오네요. 이게 이빛도 속도가 이렇게 항상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한참 동안이나 50 이하로 나올 때도 있고, 저번에는. 근데 오늘은 초반에만 40대 나오고 곧 100 넘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55에서 80까지 그냥 금방 채워갑니다. 이럴 땐 좋네. 어쨌든 신형 트랙스는요, 말하다 까먹었네. 충전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지금 휠베이스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동급에서 가장 긴 편인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동급이란 지금 소형 SUV가 고만고만한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를 경쟁 모드로 할지는 그냥 알쏭알쏭한데, 심지어는 트레일 블레이저와도 좀 겹치고, 그래서 대략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긴 편이 아닌가, 휠베이스가. 그래서 2열 공간이 잘 나왔어요. 2열 공간이 일단 제가 앉으면은 무릎값 사이에 주먹 2개가 들어가고 약간 남으니까 셀토스나 이런 차들과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약간 좀 더 넉넉하거나 그렇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조절은 안 되는데 기본 그 각도가 약간 좀 뒤로 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뒤에 앉았을 때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게 엠바고가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이면 제가 그냥 끝나고 바로 갔을 건데, 내일 모레라서 좀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 반에도 남아서 2열에도 타봤는데, 올 때 갈 때. 근데 이게 생각보다 2열 승차감이 괜찮아요. 저는 2열 승차감이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2열 승차감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트레일 블레이저에 비하면은 이제 토션 빔이긴 한데 뒤에 그 링크가 하나 빠져서 아무래도 좀 주행질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 2열 승차감이 괜찮더라고요. 그 토션 빔 특유의, 심지어는 3기통에서 발생되는 그 약간 좀 부족한 그런 질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있긴 한데 의외로 저 밑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탁탁 치는 그런 거 생각보다 좀 이렇게 묵직하게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게 저속에서는 뭔가 좀 촐랑촐랑 하거든요. 근데 밑에서 바닥 또는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안정감이라든가 2열 승차감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2열에 앉으면은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있는데 대신에 가속할 때 엔진 소리 또 작게 들리니까 또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2열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이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아예 AWD 옵션이 없잖아요. 사륜이. 트레일 블레이저는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바닥을 그냥 평평하게 해버렸어요. 꼭 전기차 같아요. 전용 전기차들 보면은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뒤에 2열에. 그렇다 보니까 2열에 느끼는 실제 공간감이 더 좋아서 전체 패키징에서 2열의 그 거주성, 공간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트렁크도 크죠. 트렁크도 이게 그냥 얼핏 육안으로 봐도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좀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당연히 2열 시트 접히고요. 접히는데 아무래도 좀 차가 작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이제 소형 SUV인 걸 감안하면은 그 정도면은 2열 접었을 때의 그런 공간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참고로 이제 트렁크부터 바닥까지 약간 경사는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괜찮습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 빌트인. 그러니까 애초에 그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까 가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무선이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가면서 하나 해보는데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나 둘 다. 그래서 유선도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번 잡히긴 잡혔어요, 나중에. 그리고 승차감은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한 지 좀 돼서 기억이 약간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 시트는 그게 약간 좀 단단하거든요. 근데 하체는 약간 좀 탱탱한 느낌이고, 그래서 저속에서는 좀 되게 통통 튀고, 특히 이게 3기통 특유의 그 질감이 있어요. 차종에 상관없이 약간 좀 빈 것 같은 그런 특유의 좀 가벼운 앞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속에서 몰 때만 보면은 고속에서도 막 좀 촐랑촐랑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또 고속을 달리면 이게 또 생각보다 고속안에서도 되게 좋아요. 이 소형급으로서는 직진성도 좋고, 그리고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구디어 어슈런스인데, 이게 초반에 그립이 약간 좀 딸려서 그런지 휠스핀 나거든요, 급출발하면은.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그것도 그냥 괜찮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이번에 신형 트랙스는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쉐보레로는 굉장히 드물게 볼륨 모델인데 가격도 괜찮게 나왔고, 근데 여기서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이게 쉐보레 치고는 가격이 싸게 나온 거지, 잘 보면은 가격이 또 그렇게 동급에 비해서 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작 가격이 셀토스 2.0이랑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딱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트랙스가 좀 더 싸야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3기통과 4기통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변속기들도 차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쉐보레 치고 싼 거지 동급에 비해서 뭐 싸고 그런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4기통보다는 3기통 엔진이 좀 더 싸고, 그리고 변속기도 이게 예전부터 사용하던, 내부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6단 자동이고, 그래서 가격은 싸긴 싸지만 잘 보면 아주 그렇게 싼 건 아니다. 하지만 쉐보레로서는 싸게 나왔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이. 그래서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나온 쉐보레 차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확실히 국산 쉐보레는 수입된 쉐보레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쉐보레의 볼륨 모델로서는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나왔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이제 부분 변경이 올해 말에 나올 건데, 그 차가 2019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략 4년 됐으니까 나올 때가 약간 지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럼 그 차가 이제 사양이나 그런 거 더 좋아지면서 가격도 올릴 거고, 그에 맞춰서 트랙스도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성비가 괜찮게 나왔다, 쉐보레 차 중에서, 볼륨 모델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공급이 문제다, 공급. 그러니까 생산 물량을 국내에, 이 차가 여기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물량을 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량 배정 안 해서 차 못 받으면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국내에 이제 물량 배정을 잘 하느냐, 그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쉐보레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년 있다가 이제 가성비 있는 그 하위 트림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트레일 블레이저도 그 하위 트림 없애버려서 지금 프리미어부터 시작하잖아요, 2,500.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또 트레일 블레이저 부분 변경 나오면은 그에 맞춰서 트랙스 연식 변경하면서 아마 가격도 같이 올릴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신형 트랙스는 지금 뭐 LS나 LT를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를 빨리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주행에서는 장단점이 명확한데, 물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3기통 엔진에서 오는 그 떨림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4기통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요. 근데 저는 그 트레일 블레이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좀 떨림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더 이제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 떨림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게 천천히 다녀도 이제 4기통보다는 3기통은 약간 좀 빈 것 같은 그런 주행 질감이 있는데, 뭐 그것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주행에서는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속력도 괜찮고, 가속력이 대략 그 아반떼 1.6 자연흡기 있잖아요, 기본 엔진. 그거와 좀 대략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주행에서는 두루두루 좋은 점수를 줄만 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승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시승 시간이 짧기도 한데 그거를 한 차에 두 매체가 타니까 이게 더 짧죠.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그 1시간 반 중에서도 또 중간에 또 그 카페에서 또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운전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자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저 혼자 탔어요. 아까 보니까 오후반에는 노쇼가 없었거든요. 거의 꽉 찼어요. 근데 오전반에는 그 빈자리가 5개가 있어서 5개. 그러니까 노쇼 안 온 거죠. 온다고 하고서. 그래서 저 운이 좋게도 혼자 시승을 했습니다. 근데 혼자 타도 시간이 부족해요. 혼자 타도. 야, 진짜 제가 혼자 타니까 올 때까지 다 제가 혼자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2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진짜.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거 한 이틀에 걸쳐서 할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에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차 발표까지 한 번에 다 끝납니다. 오전에 오전반 시승하고 중간에 신차 발표하고 오후반 또 시승하고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는데 뭔가 앞으로 쓸 돈을 여기다 다 쓴 것 같은 굉장히 좀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거창하게. 아 맞다, 신형 트랙스에는 쉐보레로는 처음으로 오토홀드가 들어갔어요. 오토홀드. 매뉴얼 홀드도 아니고 오토홀드가 들어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원래 좀 미국 차가 그 오토홀드에 좀 인색하기도 하고 그동안 또 쉐보레 차에 오토홀드가 없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오토홀드가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좀 더 경쟁력이 생겼다거나 해야 될까 뭐 그렇습니다. 오토홀드가 생기면 뭐 좋죠. 저야 뭐 오토홀드를 잘 안 써서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서 오토홀드를 이제 환영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오토홀드가 되게 중요한 장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 차에 타서 이제 막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진행 요원들이 차마다 다니면서 얘기해줘요. 저 오토홀드를 저 버튼을 사용법을 아시나요? 저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사용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아, 오토홀드가 얼마나 중요한 장비면 그거를 일일이 다 차마다 다니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외장 디자인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전형적인 쉐보레의 그 스포티한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이게 외장 디자인이 조금 다르잖아요. 트림에 따라서. 이게 번갈아 보면은 저는 RS보다 그냥 액티브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그냥 액티브가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승차를 액티브로 골랐거든요. 뒤도 조금 다른데 저는 뒤도 액티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뒤도 뭔가 장식이 좀 더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리고 RS랑 액티브는 타이어랑 그 사이즈 달라요. 액티브는 구디어 어슈런스고 18인치, RS는 컨티넨탈 프로 콘택트 19인치라서 거기서 이제 하체는 비슷해도 주행감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RS를 타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소형 SUV의 성격에 맞는다면은 그냥 18인치 액티브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급에서는 생각보다는 그 노면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항상 시승하는 코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기가 좀 쉬웠는데 이 정도 급에서 이 정도면은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은 편 아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도 또 의외로 앞쪽에 그 풍절음이 별로 안 들려요. 앞쪽 풍절음은 좀 되게 잘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오후반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뒤에 탔잖아요. 앞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배 같으면 선배 차면 이거 살 거냐 아니면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뭐 추천을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차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엄격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셀토스랑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편의 장비 면에서 또는 이제 편의성 여러 가지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부족하고 그 3기통과 4기통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수리비라든가 중고차 감가 등등 생각하면은 차라리 내가 사면 사겠지만 남에게 좀 추천하긴 좀 나중에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형 트랙스 시승이 끝나고 돌아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GM은 트랙스 이제 물량을 국내에 내수에 얼마나 많이 배정을 하느냐 그게 제가 보기엔 핵심이고 참고로 그 후방 센서 있잖아요. 그거는 시승차에만 없는 거고 반도체 문제로 고객 인도용에는 후방 센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